목포가 원래 그렇게 일본인들 많이 살아서 좋은 집들이 많았던 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용산도 그렇고 잘 남아있던 이유가 목포의 전성기는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타깝지만 성장할 기회를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 돼버렸어요. 고대 고스란히. 임성리역이라고. 이 역이 중요한데요. 목포역 관문이기도 하고 네. 요즘 경전선 열차라고 목포부터 부산 부정까지 가는 동서로 가는 열차가 있거든요. 그 열차가 임성리역으로 들어와서 목포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임성리 역사권을 좀 만들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목포와 지금 쥐어짜내서 만들고 있는 신도시 지역들이에요. 경전선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고성에서 올라가서 광주로 갔었어요. 그렇게 나주로 갔다가 내려와서 목포로 갔는데 요즘에 새로 열차를 놓고 있습니다. 고성, 장흥, 해남, 강진 해가지고 어째 임성리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임성리가 목포 요 일대의 관문이 되고 나아가서 남학 신도시의 관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오늘도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어디를 갈까 기대가 무척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네. 충청도가 아닌 다른 지역을 가보도록 하죠. 좀 멀리 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번씩 요즘 앞으로 이제 한 4번, 4번에 한 번 정도 딴 데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아마 서울에서 먼 데 중에 하나인 목포를 가볼까. 목포. 목포 하면 사람들이 관광지. 목포면은 우리나라 남서쪽 그렇죠. 맨 귀퉁이라는 표현이 좀 아주 맨 끝 뒤통은 아니지만 살짝 위긴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그 아래 해남도 있고 영암도 있어서 사실은. 네. 하여튼 서남쪽. 서남쪽 그쯤에 끝이죠. 있는. 네, 목포. 예. 목포에 항구가 옛날에 크게 있었을 거고. 지금도 항구가 있죠. 네, 목포는 항구죠. 네, 목포는 항구다. 예. 그러네. 예전에 이제 아마 일본으로 뭐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었다는 얘기를 얼핏 좀 들었던 것 같고, 쌀 같은 게 뭐 그걸 그렇죠, 많이 그렇죠. 갔다. 목포 하면은 쌀도 유명하고 네. 그 목화, 면화. 그게 우리나라 많이 길렀었어요? 예, 많이 길렀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안 기르는데 예전에 많이 길렀던 게 목화가 있고 네. 비단이 있죠. 저희 누에. 그래서 잠 들어가는 그렇죠, 지명이 그렇죠. 많죠. 그렇습니다. 네. 거의 조선 때도 그랬고 일제 때도 그랬고. 그 네. 중에 이제 쌀이 많이 가던 일본으로 가고 네. 해외 수출되던 데는 군산이고. 거기 군산이에요. 그래서 쌀의 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군가도 해서 네네네. 하는 거고. 목포에 그래서 일본식 주택이 많았던 걸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조선시대 때 땅이 있었는데 요거 중에 일본인들이 와서 일본인 및 외국인이 와서 개항을 하라고 땅을 일부 조차를 해라. 네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인천의 출발이고 부산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 조그맣게 땅을 내놓으라는 게. 근데 부산은 좀 더 오래돼서 이미 고려 때부터 활동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해서 외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외관이 그 외관이에요? 그 외관입니다. 외관, 관청이 있는 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원래 보시면 근데 경상북도에 외관이 있죠. 구미 근처. 외관, 네네네. 그러니까 고려 때는 거기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배 타고. 그랬다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네. 내륙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고 바닷가에서 머물게 한 게 부산 외관인 겁니다. 초량외관이라고. 머물긴 해줬어요? 예, 그래서 쭉 살았어요. 근데 남자만 살게 했어요. 여자가 살면은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실제로 네. 조선시대 전기 때 네. 일본인 가족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부산 동네 남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임진왜란 때 첩자 노릇을 했어요. 일본어도 하고 이제 조선말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기에는 여자는 못 들어오게 하고 남자만 살게 하는 성을 조그맣게 만든 게 지금의 부산의 광복동. 저기 뭡니까 용두산 그쪽인 거죠. 용두산 또 엘레지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보면은 부산에 가시면 네. 저 부산 말고 부산진이라고 있죠. 부산진역. 그렇죠. 네. 이제 뭐 안 쓰고 있지만 그 근처 가면 고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관. 예, 그 유명한 지명입니다. 고동에서 뭐 네. 고관냉면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산 외관보다 하나 앞서 있었던 외관이에요. 그래서 옛날관이라고. 옛날 외관. 외관인데 옛날 외관, 네. 고관. 예. 임진왜란 직후에도 츠시마 사람들이 네. 대마도 사람들이 네. 저건 히데요시 간 거고 우리는 관계없고 쌀을 다시 좀 받을 수 없겠냐. 그래서 네. 이제 억지로 땅을 하나 줬는데 투덜대면서 땅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넓은 데로 달라 한 게 지금의 이제 부산 롯데도 있고 하는 고동네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고관이 있고 초량해관이 있고. 근데 이런 개념으로 할 때 뭐냐면 네. 땅을 안 좋은 데를 줘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땅 좋은 데는 조선 사람이 농사 지어야지. 뭐 그렇겠죠. 뭐. 예. 그래서 보면은 인천에서도 네. 계양장 있는 쪽은 약간 땅이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아, 바닷가 쪽에 거칠고. 아 그렇습니까? 부산도 그렇고. 아, 충청도로 가면은 장항. 장항? 서천군 장항읍이잖아요. 네. 그 장항에 보면은 안개도 많이 끼고 물이 땅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서천 군청에 있는 그쪽이 이제 평평해서 농사 짓기 좋은 데지. 한산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안 좋은 땅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목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 썩 살기에 이렇게 아주 그렇습니다. 좋은 곳은 아니군요. 농사 짓기 좋지 않고 조선 사람도 감각으로 안 좋은 곳인데 바다에 가깝고 한국 만들기 좋으니까 개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항장이 되고 네네네. 일본 건물이 많은. 야, 목포 앞에는 엄청 섬 많잖아요. 많죠. 지금 지도로 폈지만 네. 뭐 삼학도라는 섬이 유명했죠. 삼학도. 삼학도. 목포하면 삼학도죠. 예. 볼까요? 지금은 매립이 돼서 없음 섬이 아닙니다만서도 이쪽에 지명들이 모여 있죠. 삼학동이라고. 아. 요즘 섬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딱 보면은 간척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그래 보이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조선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고 바닷가를 주니까 자꾸 이렇게 간척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부산도, 인천도, 군산, 장항도, 목포도. 또 이런 데들이 보면은 뭐만 오면 물 넘쳐요. 그래서 목포는 특히 네네. 영산강에 이제 댐을 만든 다음에 영산강이 좀 호수거든요, 사실상. 네. 거대한. 정식 이름은 영산호입니다. 아, 그래요? 영산강이 아니라. 근데 그 이후에 해마다 물이 넘치는. 이게 다 이런 데들이 메rit돼서 그런 거고. 네네. 그 전에 이게 섬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목포 도서관 초청받아서 썰을 풀고 왔는데 네. 도시야사 목포를 말한다. 그러면서 좀 준비한 게 있어서 겸사겸사 아, 좋습니다. 고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목포 나온 지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목포를 보시면 섬이 많다는 게 상상이 좀 안 되셔가지고 100년 전 지도를 보셔야 상상이 됩니다. 이게 예전 목포예요. 이게 1918년 정도. 지금부터 105년 전이네요. 네네네. 보면은 무안군 목포인 겁니다. 아, 목포가 무안보다 작았어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네. 사실 목포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히려면 무안 땅을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목포는 무안하고 통합하자. 원래 무안에서 갈라져 나온 거니까 돌아갔는데 다만 우리가 도시니까 목포시로 하자는 거고 무안은 요즘 도청도 왔고 공항도 만들고 아, 무안공항? 예. 네네네. 말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왜 목포를 합치냐 하려면은 무안시로 하자. 그게 지금 꽤 이 동네에서는 핵심적인 갈등입니다. 아, 들어오려면 니네가 들어와라. 니네 들어와라. 사실 저도 이번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은 무안시가 맞아요. 아, 그래요? 워낙 오래 무안이 큰 거였고 목포는 그저 조그만 거라. 아, 포니까 하긴 무슨 포구 뭐 이런 건 목포죠. 거죠? 그렇죠. 예. 목포 진이라는 조그만 진이 있었어요. 아, 예전에는? 사실 마찬가지로 부산도 원래 동래시가 돼야 돼요. 아, 동네가 동래가 군이 있었고 거기에 일본인이 조그맣게 와서 조그맣게 떼준 게 부산이거든요. 부산. 근데 이제 식민지 때 부산은 부라는 시가 됐고 네네. 동래는 농촌 동래로 남아있다가 부산이 동래를 잡아먹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안은 그걸 뻔히 봤기 때문에 아. 우리는 굳이 뭐 우린 땅도 많고 네네. 공항도 있고 KTX도 있는데 아. 또 목포는 보면 지금 이게 목포역이거든요. 네. 지금 지도랑 보시면 이게 전부 매립이에요. 이 전부가. 아, 다시 많이 한번. 하셨네. 이 전부가 지금 아까 보신 땅인 겁니다. 사막도가 있고 저 바다를 다 메웠어요? 다 메운 겁니다. 와, 꽤 공사 크게 하셨네. 근데 크게 했습니다. 이쪽도 다 메웠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호남선인 건데 네. 딱 끝에 왔다는 느낌 알 수 있죠. 네네네. 이 길쭉한 목을 지나가지고 목포 감목 지나서 딱 들어왔는데 여기도 아직 물이 남아 있고 이쪽도 물이고 아마 열차가 들어왔으면 양쪽에 물이 펼쳐져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네네네. 아, 저 근처가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지금 목포역입니다. 아. 여기 보면 목구호라고 있어가지고 네. 목포입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은 완전히 내륙에 감싸진 된 거죠. 거의 뭐 가운데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 분들의 이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도라는 건 이 지도를 보시면 완전 섬이죠. 그야말로 삼학도. 세 마리의 학이 있는 네네네. 아, 이렇게 큰 섬, 중간 섬, 작은 섬 이렇게 이어져 있는 산학도군요. 그런 느낌이죠. 세 마리 학이 있는 느낌으로. 네. 그리고 이 사막도와 목포역은 사실 정프로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대전발 0시 50분. 대전발 0시 50분. 자리 거라 나는 간다. 여기. 이별의 말도 없이. 그렇죠. 아, 대전발 0시 50분 출발해서 저기로 도착이에요? 여기도 가는 거고. 우리 부산도 갔겠지만 그때는 이제 심야 열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대전이 네. 음식이 섞여 있는 게 네. 경상도 음식도 있고 호남 음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대전에 유명한 냉면집 하면 대전의 유명한 냉면집. 제일 유명한 평양냉면집 사리원? 사리원. 네. 가면은 반찬에 홍어가 나와요. 아, 그런가요? 예, 저 보고 너무 감동받았는데 네. 아, 이게 대전이지. 아, 전국 음식들이 다. 예, 이북냉면에다가 홍어가 섞이는 이 느낌은 아, 한 자리에. 어디에도 없는 거죠. 거기 뭐 멸치젓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오른쪽에 살짝 놔주시면 좋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좀 이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와서 네. 그러니까 새벽 서울에서 밤에 출발하면 대전에서 쉬다가 새벽에 다시 열차 갈아타고 그 서대전역 해가지고 가수원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느낌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 느낌을 살짝 식민지 때 여행 안내서에 적혀 있는 게 있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1927년 일본 여행책인데 네.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취미 조선 여행이라고 아. 몇 번 이게 책을 했을 네네네, 거예요. 보여주신 책. 그 중에서 이제 호남선을 타고 싶은 사람은 대전에서 열차를 갈아탄다라고 돼 있죠. 경성을 밤 9시 반에 출발하면 네. 새벽 2시에 대전에 도착한다. 9시에서 새벽 2시. 한 4시간 반. 4시간 반에. 오래 걸렸죠. 지금은 경전선 타면 아마 4시간 5시간 걸리려나 싶네요. 아, 전철처럼. 네. 네. 그래서 잠시 차 안에서 잤대요. 출발 안 하고. 아, 예, 도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잠깐 자다가 열차 출발 기다리면 4시 20분에 대전을 출발한다. 2시 도착해서 4시 20분 출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대전 가수원 지나서 내려와서 이제 뭐 논산 지나고 해서 송정리에 도착하죠. 송정. 하면은 광주 송정. 네네네네. 그 아마 여러분들께는 광산 떡갈비로 유명하실 거예요. 광주하면 떡갈비 유명하거든요. 그게 그 송정 송정이에요? 광산구, 지금의 광산구, 옛날에 광산군, 아. 송정이 그 중심지였죠. 네네네. 그래서 한때 송정시라고 됐었고. 그래서 이 송정부터 이제 전남선이라는 열차가 오고 네. 가고 이제 뭐 담양도 가고 그리고 이제 나주에 갑니다. 광주에서 서남 쪽으로 나주가 있어요. 네네. 나주하면 배가 유명하고 그리고 곰탕 유명하죠. 나주배 나주곰탕. 요 여담이지만 네. 나주가 언제부터 곰탕을 먹었는가라는. 나주가 언제부터 곰탕을 먹었? 나주 곰탕은 유명한 건 아시죠? 네, 그 곰탕 근데 원래 옛날부터 다 먹던 거 아니에요? 전국 음식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조선시대 때 기본적으로 소를 못 잡겠잖아요. 농사 지어야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면 양반들이 행패 부린다는 얘기가 이제 다친 소는 잡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일부러 부러뜨렸다고 또는 제사 지낸다고. 네. 근데 그런 아니고 네.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막 편하게 먹을 만큼 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주의 끄트머리에 가면은 얘는 나주 그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이라고 일제 때 소고기 통조림가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공장이. 나주에? 예. 있는데 그 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목포와 주변 얘기를 할 거라서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그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 앞에 가면 이런 게 써 있어요. 야, 이거 뭐예요? 일종의 이제 요즘 만든 건데. 아, 요즘 만든 거예요? 네. 아, 일부러 옛날 느낌 나게? 그렇습니다. 소고기를 가지고 뭔가 했다라는 뜻인 거죠. 통조림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공장 자체는 이런 식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구조가. 지금 이 사용법 용도를 잘 못 잡아서 고민하는 중이고. 네. 약간 이제 허가를 받고 들어갔었는데 앞에 가면 이런 비석이 하나 있어요. 축혼이라 써 있습니다. 가축의 혼. 아, 소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런 거죠. 아. 위령비예요. 왜 지금도 각 대학의 수의대 가면 이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험하고 나면 영혼을 위로한다고. 아, 쥐들 뭐 이런 그런 쥐들. 거든지 뭐 토끼라든지 여우라든지.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소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서 고기만 수출하니까 부속고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걸 뭘 했구나. 그래서 이제 고았겠죠. 아, 그래서 나주곰탕이. 꼬리라든지. 아. 그래서 나주곰탕이 됐다는 설이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뼈를 고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게 하지 않죠. 네. 그래서 나주는 그렇다. 아. 나주는 배도 유명하고 그래서 네네. 이 곰탕이 유명하고 나주하고 영산포가 다릅니다. 영산포. 딱 관계가 목포와 무안, 부산과 동래 이런 식으로 영산포도 일본인들의 포구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홍어도 잡고
한때는 나주보다 영산포가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영산포랑 나주가 다른 도시인 줄 압니다. 아, 그러면 나주시 영산포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는 나주가 완전히 이제 잡았죠. 근데 이제 영산포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고, 마치 네네. 목포가 무안에 대해서 우리는 독자적이다 하는 식으로. 영산포는 홍어 유명하고, 홍어하면 삭혔다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게 영산포 때문인 거예요. 또 원래-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흑산도 홍어 유명한데, 네. 흑산도 분들이 비웃는 부분이에요. 아, 맞다. 저 흑산도 홍어가 있죠? 흑산도가 원래 홍어죠. 네. 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전라남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둘이 두루두루. 흑산도는 여기입니다. 아, 거리가 좀 있네요. 한참 가져와서 요거 신안 이렇게 지나가지고 목포도 들어와서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와야 영산포예요. 아, 영산포는 완전 안쪽이 굉장히 안쪽입니다. 어... 그러니까 영산 강이 사실은 바다였던 거예요. 엄청 넓습니다. 근데 이게 영산 댐을 만들면서 네. 전부 다 이제 이 안쪽에 있었던 옛날 바다 포구였던 데가 전부 망해버린 거예요. 주르륵. 아, 댐이 예. 가로막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용산 보고 있지만 네. 용산이 항구였잖아요. 아. 서해 바다를 통해온 배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영산포도 그랬고 흑산도에서는 분명히 생홍어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오다가 삭은 겁니다. 삭힌 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래서 이쯤 오면 이제 팍 삭았기 때문에 그거를 먹었다. 아. 그 흑산도 분들은 그래서 홍어는 생이 맛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먹을 줄을 모르게 삭혀 먹느냐. 생으로도 드세요? 생홍어를 먹습니다. 흑산도는. 원래 그렇게 먹는 거니까. 그 홍어회처럼? 예, 그냥 생선처럼 뭐 갈치회니 뭐 이런 식으로. 아, 신선하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왜 저걸 이렇게 냄새나게. 굳이 저거를 섞여서 위험하게. 아. 근데 그게 이제 영산포가 이쪽 안쪽에 있는 거고. 아. 이게 금강도 그렇잖아요. 거의 신탄진 부강까지 바닥배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물론 강경에서 갈아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문화권이 달랐던 거예요. 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나주 들어오면은 열차가 이렇게 휘면서 한평에 학교라는 데 왔다가 한평? 예, 한평 고구마 유명한 나비 축제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비축제는 성공적인 축제죠. 아, 네네네. 그 아마 지자체들이 축제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한평 나비축제가 성공하면서 그랬던 거죠. 나비 엄청 풀어놓는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가 학교면이라고 써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네. 학교역도 있고 학교 우체국도 있고 어째 뭐길래 학교가 이렇게 유명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무안역이 있고 네. 몽탄이라고 꿈의 나루라고 불리는 몽탄. 한자 예쁩니다. 음. 일로 지나고 임성리를 지나서 네. 목포분들은 여기 오면 이제 나는 고향에 왔구나 느낌 받았대요. 아, 이제 바다 냄새가 나는. 저쯤부터. 예. 그래서 휘어와서 목포에 들어오게 되는. 좀 읽어보면 그래서 나주에 다다르니 영산포를 꿈속에 통과해서 이제 새벽 한 5, 6시니까 네. 그래서 고막원역에 이른다. 고막원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좀 재밌는 곳입니다. 네네네. 처음 들어보셨죠? 고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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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니까 아마 사리원 이런 아. 것처럼 이렇게 여기 통과하던 곳이었던 거죠. 네네네. 사람들. 그리고 학교 막 말씀드린 한평 네. 학교. 자라가 유명했습니다. 자라? 자라. 그 삶아 고아 먹는. 전 잘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영산댐을 만들면서 없어진 거죠, 이런 게. 그리고 몽탄은 영산하고에 가깝고 장어, 숭어 같은 게 유명하다. 해파리도 잡혔대요. 저 내륙에서. 아,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애들? 올라오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인도 마찬가지지만 영산강도 사실 바다였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여의도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의도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맨날 바닷물 들어오니까 소금에 절여져서 그리고 홍수 나면 쫙 물 들어오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거는 빨라야 100년, 길면 빨라야 50년, 길면 100년 정도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삼양, 임성리를 거쳐서 목포에는 오전 11시 지분에 도착한다. 아, 아까 밤에 경상에서 9시 반에 출발해서 딱 그러면 거의 반나절이 반나절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하루에 반. 12시, 지금 열 몇 시간이요? 11시간? 14시간. 14시간. 예. 밤 9시 출발? 11시 도착. 11시 도착. 예. 이렇게 길었던 거예요. 서울에서 목포 가는데. 목포 가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포 도착하면 네. 무안반도의 서남단. 무안반도예요. 아, 무안반도의 서남단. 예, 저 보시면 이게 반도입니다, 크게. 아,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 반도예요. 예. 이 전체를 무안반도라 부르고 무안의 입장은 원래 무안이니까 돌아와라, 무안으로. 돌아와요 부산항량 아니라 돌아와요 무안으로. 아, 저희니까 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린 거지. 예, 원래는 이렇게 하나다. 크게 반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소금 유명한 신안은 여기 왼쪽에 선 부분이 전부 신안. 근데 음. 원래는 합쳐서 다 무안이에요. 아, 무안군 군이. 소속의 네. 신안이었는데 이제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따로 가고. 그렇죠. 원래 무안에 있다가 식민지 때 목포 떨어져 나가고 해방되고 나서 신안 떨어져 나가고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게 지금 무안의 입장. 다만 무안시로. 네네네. 아, 저기는 원래 도시들이 좀 발전을 했었던 동네 모양이군요. 나주 크죠. 아니, 나주가 크고 무안은 그냥 그 아래 좀 약간 낮은. 전라도 하면 전주와 나주죠 원래. 아, 전주 나주 그렇죠. 네. 근데 무안은 그래도 나주 다음 정도급. 음. 목포보다는 역사가 깊다라고 네네네. 생각하는 입장들이라. 아, 목포가 저는 오래됐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목포 진이라는 거 있었어요, 확실히. 근데 그건 뭐 진은 많고 전국에. 강화도에도 뭐 진 뭐 많이 있고 추지진부터 해서 그냥 뭐 배 그냥 내리는 데가 그 그냥 감시도 하고 위에서 네네네. 실제로 가면 지금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처럼 요즘 뜨게 된 거는 100년 전에 일본인들 들어오면서 그랬던 곳이고, 이제 목포는 부두 전체에 면화가 산을 이루고 있다. 아. 그래서 쌀의 군산 면화의 목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산하면 유달산이죠, 목포하면. 아, 유달산. 예. 아, 유달산은 제가 가본 것 같기도 합니다. 유달산은 아마 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보시기라도 했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목포는 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달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냥 그 평야 지역을 목포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거기 좀 이뻤던 그 일본인 주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꽤 많죠. 굉장히 그 정원까지 이렇게 잘 차려진 아마 조금 유명했던 아마 일본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상 되는 예. 사람의 아마 주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가본 것 같아요. 몇 개 있어서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예. 워낙에 목포는 목포가 원래 그렇게 일본인들 많이 살아서 좋은 집들이 많았던 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아. 용산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데 목포에 진짜 잘 남아있거든요, 지금 가보면. 그 저는 이번에 목포 가서도 목포 분들한테 네. 괜히 목포 진에서 찾지 마시고 별거 없었다 사실 미안하지만 이게 뭐 어둠의 유산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잘 남아있으니까 이거 좀 관광하시라고 했는데, 잘 남아있던 이유가 목포의 전성기는 식민지 시대였어요. 아. 그리고 나서는 안타깝지만 성장할 기회를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 돼버렸어요. 고스란히. 아, 그거보다 더 좋은 건물들이 새로 들어오질 않는군요. 그렇죠. 한때는 한국은행 지점이 목포에 있거든요. 그 정도의 급이었는데 아, 한국은행. 지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큰 도시나 한두 개. 근데 목포에 있어요. 어. 그 정도 급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도시였던 거죠. 김대중 선생. 네네네. 그런 급이다 보니까 지켰지만 사실 경제나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성장의 기회를 못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고스란히 남았다. 근데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땅이 너무 좁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척지라서 뭐만 하려고 그러면 물 나와요. 땅이 연합지반이고. 좀 파면. 파면. 아. 근데 그런 이제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안에까지 땅이 있기 때문에 안에다 뭐 새로 만들거든요. 부평공단도 만들고 뭐 부산 기장도 만들고 하는데 목포는 그런 땅이 없는 거예요. 아, 더 뒤로 갈 곳이 없군요. 남은 곳은 무안인 거죠, 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목포의 거의 유일한 신도시가 남학 신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예. 아, 목포랑 무안의 경계쯤에. 예. 목포와 무안을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아, 신도시를. 예. 도청은 요즘에 있고, 도청 네. 위치는 정확히는 무안에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신도시 전체는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럼 경계에 있는 분들은 저 행정구역이 애매한 동네인가요? 혹시? 사실 우리는 목포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무안은 그런 입장이 아닌 거고. 네네. 근데 보시면 이게 택시가 한때 좀 시끄러웠거든요. 할증을 어디서 받느냐 문제로. 아, 시경계를 넘어가면 원래 이제 그렇죠. 돈 받아야 되니까. 그 오송과 세종처럼. 네. 오송에서 올 때 택시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맨날 싸웠잖아요. 아. 지금도 싸우고 있고. 보면은 처음에 개발할 때 걸쳐서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는 아무래도 하나의 도시니까 이 내부는 받지 말자. 근데 이제 무안에서 문제가 생긴 게 1개발이 남학지구고 무안 남학지구, 네. 2는 오룡지구인데 여기 사이에 할증을 받아버린 거예요. 똑같은 무안군인데 고민스럽겠죠. 아. 그래서 무안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같은 거의 저기 뭐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영국과 위의 투쟁도 아니고 저걸 이제 봐주기 시작하면 나주 쪽 가도라도 못 받으니까. 목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목포 쪽 가도 안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 결국은 해결한 게 무안 요 남학신도시를 둘러 쪼개서
목포 남학에서 무안 남학 갈 때는 할증 안 받고 목포 남학에서 오부양 오령 갈 때는 받고. 이상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꼬아버려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이게 실제로 유동을 반영한 겁니다. 인구 이동을. 아니 간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런가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람들 이동 흐름이 좀 다른가 봐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갈 때는 받고 올 때는 안 받는 이런 그렇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목포 사람들이 목포 택시가 무안보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거예요. 무안이 잠식당한다. 목포 택시에. 그래서 요 가는 건 무안 택시가 갈 거니까 목포로. 요건 받지 말고 목포 택시가 나올 때는 받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익숙한 분위기들이죠, 요거. 네네네. 서울 경기도 오고 갈 때도 그렇고 오송 세종도 그렇고. 이번에 저 바로 얼마 전에 충청남도 홍성 답사를 하고 왔는데 홍성, 네. 홍성에 내포 신도시라고 충청남도청이 있죠. 네네. 대전권 뺏어간 네네. 돌아간. 네. 근데 내포 신도시는 어느 군에 있을까? 충남분들은 모르시는데 홍성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겠죠. 예산에도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내포 신도시가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요? 똑같이 걸쳐 있어요. 아. 그래서 예산분들이 불만 많이 치더라고요. 내포 신도시는 예산의 도시이기도 하다. 왜 홍성이 그거 다 가져가냐? 아니야. 왜 홍성에만 있는 것처럼 선전하느냐. 그래서 좀 강조했던 서해선 삽교역. 네네. 그걸 이제 괄호치고 내포 신도시역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어쩌면 예산도 내포가 있으니까. 네네. 그랬더니 홍성 측에서 우리가 더 비율이 큰데 왜 니네가 가져가냐. 또 그래서 싸우고 계십니다. 열심히 또.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네. 서로 이제 꿍꿍이가 다른데 목포시는 결국 이렇게 만들면 우리한테 온다 생각한 거예요. 무안이 약간 이제 여러분한테 모든 낯선 얘기지만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무안의 구조를 볼게요. 해제라는 데는 이렇게 섬으로 나가 있지만 지도라고. 네. 핵심 지역은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이 원래 무안이에요. 향교도 있고 군청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완전 남쪽 끝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목포로 통합할 경우는 이 북쪽 사람들 불만이 커질 겁니다. 버림받아 생각할 거예요. 무안의 중심은 자고로 북쪽이었는데 네. 왜 저 남쪽의 끄트머리 바닷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안이라고 주장하느냐. 그래서 무안은 북쪽 사람들이 입김이 커서 네. 통합 반대해요. 목포와 그래요? 무안의 통합을. 목포에서는 대체로 찬성을 하시고요. 목포는 저거 참 통합하면 우리 거 될 거니까 생각하는 거죠. 다만 이름은 목포시로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니까. 야, 무안이 굉장히 생각보다 남쪽이군요. 저는 약간 그냥 이름만 얼핏 그냥 들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전북에 가까운 뭐 이쪽인 줄 알았더니 완전 이제 목포 바로 옆이네요. 그렇죠. 바로 위죠. 그 위에 나주 있고 위에 광주 있고 장성이 있고 전북으로 가는. 굉장히 제가 좀 무안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뭐 그걸 무안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무안 분들 말고는 모르셔가지고 네. 사실 이쪽 분들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무진기행 나왔던 데가 무진기행 약간 좀 무안을 배경으로 했다 이런 얘기 얼핏 제가 또 그랬나요? 무진기행이 실제는 아닌 거고 사실은. 그죠 이제 부안이었나 거기는? 순천인가요? 여기 지금 순천에 이게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순천 출신 작가가 썼다고. 그렇죠 김승옥 작가. 딱히 순천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순천 분들. 그렇습니까? 이 순천 말씀은 또 드릴 순천과 무안은 가깝나요? 아니요,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가서 드릴 건데 전라남도가 네. 거의 다른 두 개의 도시, 두 개의 권역이에요. 전라남도 안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건 서쪽이고 네. 순천은 동쪽이거든요. 아주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순천 분들은 홍어 안 먹어요. 동서가 그게 달라요? 네. 흑산도 홍어가 안 오거든요. 그쪽은 서대를 드십니다. 서대라는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서대. 네, 그쪽 분들 많이 드세요. 그 이쪽은 저 섬진강권이라 네. 그 섬진강에서 나오는 굴 같은 거, 강굴이라고 있는데 벚굴. 이제 조만간 이 방송 나갈 때쯤에 나올 텐데 네. 이만한 굴이 있어요. 회쳐 먹는 그런 굴을 드시죠. 굴을 회쳐 먹어요? 예, 남자 손바닥보다 큰 굴이 있어요. 내용물이 거의. 예, 이게 바다와 강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전남 동부 쪽인 거죠. 하동하고. 엄청 크네요. 예, 요거는 이제 구워 먹기도 하고 회토쳐 먹고. 한 입에 먹기 약간 좀 부담스럽네요. 확실히. 한 입이 안 됩니다. 이건 쳐가지고 여러 입을 먹어야 되는 거죠. 거의 뭐 이런 규모입니다. 이거 전남 동부인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홍어회, 삼합 이런 거는 전남 서부. 네네. 나주 영산포부터 남쪽 지역. 그래요? 예. 여긴 약간 경상도 가까운. 그렇죠. 이쪽 분들은 말도 좀 섞여 있고 하동이나 이쪽 사천, 삼천포, 진주 쪽인데 네네. 경상도에서는 이쪽은 또 부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한때 지리산 남쪽 섬진강 중심으로 네. 전남 동부랑 경남 서부를 하나 합치려고 그랬어요. 섬진강도 같은 걸로. 정서가 너무 다르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가깝고. 가깝고 서로. 네네네. 이쪽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정치적 얘기를 하려는 아닌데 선거 지방선거 같은 거 보다 보면 표가 이쪽에서 좀 성향이 다릅니다. 아, 서쪽 바닷가 쪽이랑. 근데 그렇고 경상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아, 그런가요? 서로 좀 이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쪽은 왜 굳이 싸우냐라는 거죠. 우리끼리 왔다 갔다 잘하고 있는데. 아, 뭐 그러실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화개장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전라도와 경상도가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는. 네네. 그래서 무안하고 되게 다르다. 아, 되게 멀다. 참 우리나라도 사실 좀 글로벌하게 보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큰 나라 아닌데 면적상. 땅이 좀 이렇게 산악 지역이고 네. 역사가 깊다 보니까 골짜기마다 말도 달라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 천안 쪽 사람들의 말을 네. 충남 서남부 사람들은 좀 비웃는다고. 저 충남 말 아니라고. 아. 저 서울말 쓰냐고 왜. 그런 얘기도 들었네요. 천안 정도면 사실 뭐 충청의 어떤 그 스피릿 있는 말투가 잘 안 나오죠. 그런 느낌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대전 사람 보기도 그런 건데. 사실 대전도 좀 약간 그러니까. 짝퉁인데. 광천이나 이쪽 보령 분들 보시면 예. 좀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쪽에서 그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천안 대전은 사실 이건 좀 그렇죠. 음, 그 대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서울 흉내내는 애들 정도? 자기들 보기에는 자기 좋은 것만 뺏어가 가지고 아. 대도시 흉내내는 예. 아주 그 얄미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분들 보기에는 왜 니네 서울말 쓰냐고 하면 이제 친척들한테 가면 혼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네, 그래서 네. 요 무안은 그래서 지금 북부와 남부의 구조가 갈등이 좀 있고 목포는 걸쳐 만들면서 네네. 사실은 무안하고 통합까지 생각했던 거죠. 아. 큰 틀에서. 네. 근데 무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고 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쪽은 목포, 신암, 무안을 하나로 묶는 아. 통합식 계획이 있었어요. 목포 신안 무안. 청주와 청원, 군, 여수와 여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오. 그래서 목포는 개발할 데가 없다. 그래서 차단한 데가 두 군데인데 네. 하나가 지금 이 무안 남학신도시 쪽이고 네네. 요거 그리고 위에 가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임성리역이라고 요 역이 중요한데요. 목포역 관문이기도 하고 네. 요즘 경전선 열차라고 경전선. 목포부터 부산 부정까지 가는 동서로 가는 열차가 있거든요. 아, 네. 그 열차가 임성역으로 들어와서 목포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 네네. 그러면서 임성리 역사권을 좀 만드는 중입니다. 선이 많이 가 있죠, 이쪽에. 그래서 이게 지금 목포와 지금 쥐어짜내서 만들고 있는 신도시 지역들이에요. 아, 그래요. 요거 잠깐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 남은 힘을 모두 모아서. 정말 모두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포분들도 대전 사람들이 대전의 구도심이라고 그러면 딱 역 앞이잖아요, 은흥정이.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닌 대전이 넓다는 건 이제 잘 아실 거고. 마찬가지로 목포하면 맨날 그 목포역, 항구, 사막도, 유달산만 떠올리시는데 네. 그렇지 않은 목포도 있다. 아. 근데 이제 그 목포들은 사실은 무안에 가깝고 좀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네. 목포가 무안과 통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진다라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는 남학신도시, 네. 도성신도시, 북쪽은 임성리역 신도시, 그리고 보면은 대양산단이라고 있어요. 아, 산업단지가 네, 있어요. 원래 무안 땅이었는데 뺏어온 다음에 장례식장 쓰고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처리하다가 네, 네. 개발한 겁니다. 공단으로. 어. 근데 분양이 안 되다가 요즘에 분양이 좀 됐는데 가봤죠. 그래서 네. 어떻게 개발하고 있나 갔는데 좀 안타깝게도 공장하면 우리가 산단이라고 기대하면은 공장 돌리고 네네네. 고용료가 유발되고 그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로 창고더라고요. 저 위에 창고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같이 간 답사팀하고 한 얘기는 여기가 이제 분양이 안 되다가 공공 납품 아. 조달 쪽이 되면서 그 조달을 위한 각종 자재 창고가 좀 들어왔다고. 아, 그래요. 채워지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고용 유발효과가 약하거든요. 그렇지 뭐 창고에 뭐 CCTV 있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포의 한계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이번 회의 핵심입니다. 아. 목포가 몇 번 정도 주변 지역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네. 좀 더 생산력 있는 공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놓쳤- 대불공단이라고 하면은 대불? 영암의 남쪽, 아니, 목포의 남쪽에 영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영암. 거기에 F1. 대불산단, 현대조선 네네. 있는 이쪽에 근데 원래 목포와 같이 갖는 계획으로 만들었는데 따로 가게 돼 있어요. 같이 안 가고 무안도 마찬가지고 네네.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목포는 없는 땅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요건데 네. 이거를 공장 못 돌리고 창고로
안타깝게도 아깝게도 쓰고 있는 이게 하나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지금 목포에 대한 이렇게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남학 신도시의 분위기, 흔히 보는 신도시 분위기죠. 네네네. 4대 관광도시랍니다. 대한민국? 예, 3대가 어딘지 궁금해지는데 요걸 지나고 나면 이런 데가 나와요. 저 넘어가 남학 신도시고, 예. 이건요 북쪽에 있는 조그맣게 농지가 남아 있죠. 성그어 있고. 네네. 여기를 갔죠. 개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뭐 우리가 저 서울이나 대전 쪽에서 흔히 보는 풍경인데 목포에서는 드물게 보는 풍경인 거예요. 워낙에 대부분 지역이 도시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농촌과 도시가 만나는 지점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목포로서는 독특한 풍경이에요. 어허.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제 지역 주민 얘기가 몇 번 엎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진짜 되고 지금 보상 문제 진행 중이다. 거의 끝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아, 이제 그럼 저기도 이제 택시 개발하고 또 그렇습니다. 올라오겠군요. 현재까지는 이런 농촌 분위기가 있고, 네. 갔다가 이거 좀 약간 재밌는 건데 마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물입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아. 딱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근데 담이 쳐 있는 거예요, 우물에. 좀 이런 식으로 쳐 있더라고요. 아마 목욕하셨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시간 정해가지고. 아, 지금 이 앞에 있는 철 구조물은 이거 운동. 그냥 운동하는 거죠? 약간 널찍하게 만들어서 아마 이제 남자들은 낮에 하고 여자는 밤에 하면서 이렇게 좀 담소도 하고 했던 공간을 이제는 운동기구 갖다 놓은 거죠. 네네네. 목포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네요. 농촌 목포는 참 기대를 못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굉장히 오래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보니까 마침 글자가 있어서 84년 12월 9일 이렇게 머릿돌이 있더라고요. 84년.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딱 보면 아무래도 이장으로 보이는 분이 째를 보시길래 가서 인사하고 여쭤봤지. 이건 뭐냐고. 그때 목욕했다고 옛날에. 아, 저기 또 훔쳐보려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겠군요. 했겠죠 이제. 예, 안 됩니다. 혼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안신도 목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가는 저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인 거죠. 네네네. 그게 하나. 그 다음은 임성리역 역세권 개발. 저 넘어가 이제 남학신도시 방향인 거고. 네. 여기는 이제 한 20년 전부터 땅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임성리역이 요쪽 분들한테는 중요한 테마인데, 네.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경전선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전선. 예. 보면은 부산의 부전부터 네. 이렇게 가로로 가는 열차가 있죠. 아, 경전선. 그러니까 그게 부전의 전이라고 치고 경은 어디예요? 이게 경상도, 전라도. 아, 경상도와 전라도. 네.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보성에서 네. 올라가서 광주로 갔었어요. 아, 그렇게 나주로 갔다가 내려와서 목포로 왔는데, 네. 요즘에 새로 열차를 놓고 있습니다. 보성, 장흥, 해남, 강진 해가지고 어제 임성리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임성리가 목포 요 일대의 관문이 되고, 네. 나아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남학신도시의 관문이 된 가능성이 있어요. 아, 남학신도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고 바로 역은 여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북쪽의 역세권을 또 개발하면서 하나를 묶인다. 그러니까 신목포, 신무안인 거죠. 이쪽 분들한테 꽤 중요한 테마입니다. 개발 이슈로서. 그래서 지금 목포는 이제 저런 꿈들을 꾸고 있는 그런 도시군요. 그렇죠. 목포와 무안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풍경이 이제 마지막 풍경인데,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땅값은 이미 20년 전부터 뛴 상태다. 임성리역이 원래 네. KTX가 일로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종점으로서. 네. 이 굴뚝 자체는 전남 서부식의 빨간 굴뚝이고, 현재 뭐 정부 양곡 창고 이런 것도 네. 있고요. 또 뭐 목포에 또 자세한 또 저 사진이랑 네. 또 갈 만한 곳들은 또 그렇습니다. 이어갈 겁니다. 이어가 주실 거니까. 우선 요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목포시의 고민은 땅이 없다는 거고, 주변 지역과 관계를 잘 해가면서 네. 대목포권을 만들면 되는데, 분위기를 봐서는 약간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무안 공항 문제도 있고 한데, 네네. 그나마 이제 목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무안하고는 안 되니까 신안하고라도 통합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목포 항에 있는 건데, 네. 보면은 선거 관련에 같이 있죠.
아, 그러네요. 원래는 신안의 대부분 군청부터 해서 다 같이 있었습니다. 목포 쪽에. 아. 근데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중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거의 남은 흔적이에요. 근데 신안도 요즘 들어서 목포와의 통합에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목포는 사실 좀 약간 폐색 상태랄까? 어디로 갈지를 방향을 잃어버리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네. 다음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포 명성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도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인구가 20만 좀 넘어요. 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목포에 대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갈만한 곳들까지 그렇죠. 우리 김시덕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